그러면 콜 바이 네임의 전달 방식은 함수하고 매크로하고 중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실행 과정은 매크로 확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소스 코드는 한 카피예요. 왜? 함수니까. 우리는 지금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을 논하고 있잖아요.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파일 했을 때 소스 코드가 한 카피예요. 기계 코드가 한 카피를.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콜할 수 있는 거죠. 매크로는 매크로 콜만큼 확장돼서 그걸 컴파일하기 때문에 매크로 콜이 10번이면 10개의 소스, 100번이면 100개의 소스가 인자에 맞춰서 이렇게 교체를 한 다음에, 그걸 매크로 익스펜션이라고 하죠. 인자 부분을 교체한 다음에 소스가 그대로 끼워 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콜 바이 네임 방식은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는 한 카피예요. 10번을 콜하든 100번을 콜하든 그 코드를 실행하고 올 거예요. 기계어 코드를. 근데 인자 전달 효과는 매크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자 전달 방식이, 그러니까 매크로 확장에서 인자 전달 방식은 함수의 인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크로 정의할 때 인자에다가 항상 괄호를 써주잖아요. 그 괄호를 써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매크로 m이 있다고 하자. m을 내가 x 곱하기 y, z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매크로 콜을 했어. 근데 만약 이 매크로가 간단히 심플하게 정의를 인자가 여기 a, b였는데 이 매크로는 a 더하기 b로 아니다. 얘를 잘못 들었네요. 여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여기로 곱하기로 했어야 되는데 얼른 수정 한번 하고, 내가 매크로 m을 a 곱하기 b로 정의를 했어. 근데 그리고 이렇게 콜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x 더하기 y가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z가 b 대신 z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크로 콜 할 당시에는 당연히 요 두 개를 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x 더하기 y하고 z를 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크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한다는 거죠. a 대신 x 더하기 y가 들어가고 b 대신 z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졌죠. y하고 z를 먼저 곱하고 x를 나중에 더했잖아요. 그럼 실행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매크로를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해요. 특히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크로가 또 편한 점도 있죠. 편하기 때문에 쓰긴 해야 되겠고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콜하는 사람한테 항상 괄호를 넣어서 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매크로 콜할 때 항상 괄호를 해서 하면 이거 그대로 괄호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콜하다가 괄호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매크로를 정의하는 사람들은 정의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a 곱하기 b로 안 하고 각 요 인자로 받는 요 인자들을 항상 괄호를 써가지고 정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미니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맥스를 x, y 적다 작다 하려고 했는데 똑같죠. 이게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괄호로 이렇게 정의하고, 심지어는 이게 전체로 괄호도 써줘요. 이렇게 안 해주면 이 매크로 콜할 때 여기에서 뭐 곱하기 뭐 a 곱하기가 있고 이쪽은 더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 일부가 먼저 곱하기가 되고 이놈이 나중에 더하기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크로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맨 바깥에 쏴주고 여기서 받은 이 매크로 인자들도 항상 괄호를 다 쏴주고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를 해야 내가 의도치 않은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매크로는 이렇게 인자 전달 관점에서 봤을 때 주소 전달이나 값 전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함수의 인자 전달을 매크로처럼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할 거다. 그 방식의 이름을 call by name이라고 한 거죠. 이름 전달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그러니까 주소 전달 방식하고 값 전달 방식, 그다음에 이름 전달 방식 세 개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 이름 전달 방식 안 했었지만 그 이름 전달 방식을 하려면 그러면 이거 컴파일러해서 이 자체를 구현하는 게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힘들어요. 우리는 컴파일러로 구현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 함수 콜을 했을 때 call by name으로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크로 확장해서 실행한 결과로 하면 call by name이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것은 exchange xy 값을 temp를 이용해서 xy 값을 교체하는 그 예네요. 그런데 이때 이제 콜할 때 x 대신 j, y 대신 nj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효과는 뭐예요? 원하는 결과는 j하고 nj 값이 서로 값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j하고 nj. 그리고 주소 전달이나 값 전달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call by name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여기서 이제 실제 예로 여기서 j에다 3을 줬어. 3을 주고 n 배열은 0, 5, 0, 1, 0 뭐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상태에서 exchange j, nj를 콜하면 그러면 j는 3, nj는 n3이니까 이 값.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여기에 이 값 1이 들어가고 여기 거꾸로 요 3이 요리 오고 이걸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냐면 call by name으로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행하려면 여기 소스 코드를 마치 매크로 확장인 것처럼 바꿔서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부분 요걸 실행을 할 건데 x 대신 j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y 대신 nj로 바꿔주고 이렇게 매크로 익스펜션처럼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j에 지금 3이 들어있으니까 템프에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nj, n3, 1, 2, j로 들어가겠죠. 1이 이렇게 j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j 값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nj가 n3이 아니라 n1이 돼버려요. 그래서 n1에다가 템프 3을 넣어버리는 거죠. n1이 원래 5 들어있는 3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한 것은 요 n3, 요 1이 3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call by name으로 하게 되면 j 값이 바뀌어 버림으로 인해서 n1이 3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인자 전달 방식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exchange 함수를 뭐 대부분 다 함수로 정의하겠지만 매크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함수보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쨌든 나 웬만하면 매크로로 구현해도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exchange 함수를 매크로로 구현을 했다면 모든 경우에 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99.9%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바뀌어 있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로 콜을 해버리면 매크로콜을 해버리면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분은 왜 에러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콜 바이 네임을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도 첫 번째 조금 전에 방금 전 얘기했던 것은 콜 바이 네임 설명이었고 아까 여기 주소 전달, 값 전달, value result 이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10.2를 풀어보면 저기서는 예제 프로그램이 뭔가요? 일단 메인이 P네요. P에서 Q를 콜했네요. P에서 Q를 콜한 얘인데요. 그러면 P라는 것에 액티베이션 레코드, P를 실행하다가 Q를 콜하는 거니까 P의 액티베이션 레코드 중에서 매개 변수하고 지역 변수 부분만 써주면 그럼 P는 A3하고 I가 있네요. 배열 A하고 I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1, 2, 3 우리 C 언어는 0부터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1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요. 그거 번호 PL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배열 A가 첨자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 I가 있고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P를 실행을 하죠. P를 실행하면 먼저 I는 1의 값을 줬어요. 그러면 I에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I는 1. 그리고 A1인가요? A1은 2. A1은 2를 넣었고요. A2는 4. A2는 4. 자, A3은 값이 뭐가 들어있나요? 몰라요. 뭐 아무 값이나 들어있겠죠. 뭐. 초기화를 안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안 주면 항상 0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0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A3은 값을 안 줬으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콜 QAI를 콜한 거죠. QA 괄호라고 썼나요? 이렇게 해서 Q라는 함수를 콜했고요. Q라는 함수를 콜했더니 이제 Q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만들어야 되죠. Q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가 B만 있네요. B만 있고 그다음에 Q에서 정의 안 된 배열 A나 I는 바깥 B 지역 변수 찾아갈 거고 실행할 거고. 그래서 이제 B에 대해서만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만들 건데 B. 이제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자, 1번 call by reference 주소 전달 방식. 주소 전달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요 AI가 B로 전달되는 거죠. AI가 B로 전달되는데 현재 I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I 값은 1이기 때문에 사실상 A1으로 A1의 주소가 B로 전달되겠죠. A1 주소 여기에 연놈의 주소가 저렇게 해서
A1 즉 여기가 B 이렇게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를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독자적인 메모리가 없이 저 A1 요 부분 요 놈 A1 요 놈을 B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주소 전달. 이렇게 세팅이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겠죠. AI는 3. AI는 그러니까 1이니까 A1은 A1 3 이렇게 바뀌겠네요. AI는 3. I는 2. I 값이 non local 비지역 변수 찾아가서 바깥 찾아가서 2로 할 거고요. 저기서 put list는 신경 쓰지 말까요? print 함수예요. 아까는 write라고 하고 put list라고 예를 든 언어가 좀 달라요. 하여튼 put list는 그냥 print 함수니까요. 이 상태에서 B를 출력했어요. B를 출력하면 현재 3으로 바뀌어 있겠네요. 3이 출력될 거예요. 두 번째, 값 전달 방식에서는 값 전달 방식은 이제 다시 세팅해야죠. 이 상태로 돌려놓고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P를 실행하다가 Q를 콜했어. Q 콜한 상태에서 Q의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만드는데 AI 값을 B로 전달했어. AI 값 I가 1이니까 A1의 값 2죠. 2를 여기에다가 복사해 줬어. 그래서 이제 AI는 이거 복사해 준 걸로 역할은 끝이야. 그래서 이제 AI 저거하고 이건 별개인 거죠. 복사 받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 AI는 3. Q에 없으니까 non-local AI 찾아가서 AI A1은 3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I는 2. I는 2. 이 상태에서 B 값을 프린트했죠. B 값을 프린트하면 B 값은 2가 프린트하겠죠. 그래서 2라는 값이 출력되겠네요. 값 전달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call by name인가요? 자, 이름 전달 방식. 이름 전달 방식은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필요 없고 Q의 코드를 마치 매크로 확장하듯이 한 다음에 실행하면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하여튼 이건 필요 없고 이름 전달 방식에서는 Q의 소스 코드가 AI는 3, I는 2, 그 다음에 B를 출력할 거예요. 소스 코드가 AI는 3, I는 2, 그 다음에 여기서 print B를 할 거라는 거죠. B. 이게 Q의 소스 코드인데 여기서 AI를 B로 전달했죠. 그러면 Q의 인자 B는 모든 B를 AI로 교체만 해줘요. 모든 B를 AI로 실행하는 거죠. 모든 B. 요거 B 하나네요. 요 놈을 AI로 이렇게 교체한 다음에 이제 이거 없어지고 요거로. 그러니까 B가 한 군데만 있네요. B가 10군데 있으면 모든 B를 모두 다 AI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AI 맨 처음에는 지금 실행이 전 이런 상태였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AI는 I 값이 1이니까 A1은 3으로 될 테고요. 이렇게 3.
i는 2가 될 테고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ai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i 값이 2로 바뀌었네요. a2를 출력하겠네요. a2. 그러면 4가 출력되겠네요. a2는 4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시험을 꼭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고, 우리는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은 기계적이거든요. 우리도 공학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우리는 컴퓨터가 소프트한 기계인 거죠. 기계공학, 자동차 이런 데는 하드한 거고요. 전자 것만 해도 하드한 건데, 우리는 어쨌든 기계는 기계인데 소프트한 기계, 어쨌든 기계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름 전달 방식에서 이렇게 실인자를 형식인자로 그대로 교체하는 매크로 익스펜션, 그걸 그러니까 영어 용어로는 textual substitution이라고 해요. textual.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사람 관점에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있는 그대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있는 그대로란 얘기는 실인자가 A 괄호 I 괄호 닫고 이거잖아요. 네 개의 문자. 요 텍스트 그대로를 여기 B 있는 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substitution.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ubstitution.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대로 실행만 하면 돼요. 여기에 다른 잡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저기 왜 4가 들어있어? 그건 나는 알 수 없어. 그냥 내가 print AI에서 I 값이 2였고 A 거기 4가 있으니까 난 4를 찍었을 뿐이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치해서 실행하는 결과가 call by name이다라는 거죠.